지난 10월 31일이었나요? 와, 매장 문도 열기 전에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이런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샤넬 가격 인상 소식에 사람들이 한 걸음에 달려온 곳인데요. 왜 아직도 여전히 샤넬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샤넬 가방 딱 그 정가운데 딱 하고 박힌 로고 있잖아요. 예, 요거 로고. 예, 이 로고가 좀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뭐 아직은 없지만 언젠가 한 번쯤은 그 샤넬의 그 트위드 소재의 수트 꼭 한번 입어보고 싶다. 코코 샤넬이 파리 깡봉가의 첫 부티크를 세운 게 1910년이래요. 와, 그럼 뭐야? 이 샤넬의 역사가 바로 창시자인 코코 샤넬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코코 샤넬의 이야기를 Q&A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장사하는 장돌뱅이였고, 어머니는 목수인 삼촌집에서 얹혀 살다가 이 장사꾼을 만나 혼전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점점 배가 불러오자 떠나버린 남자를 어렵사리 찾아서 뒤늦게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헌신적인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는 상당히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아내와 자식들을 살뜰하게 돌보지는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서 참 고달팠는데요. 결핵으로 아내를 먼저 보낸 아버지는 자식들을 챙길 여유가 없어서 수도원으로 세 딸 줄리아, 가브리엘, 앙투아네트를 보내게 됩니다. 그 둘째 가브리엘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그녀입니다. 예민하고 독립심 강한 가브리엘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주 공상에 잠기고 이야기를 꾸며내기도 하였는데요. 아마도 수도원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외로움을 그런 식으로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미사가 열리는 동안 화강한 벽에 반사되는 촛불에 흔들리는 그림자를 보며 머릿속으로 어떤 형상을 상상하기도 하고요. 빛깔 없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며 C라는 철자가 2개 교차되어 있는 모양에 집중했는데요. 나중에 이 2개의 C가 샤넬의 로고가 되죠. 옷이나 액세서리를 파는 상점의 점원이 그녀의 첫 직업이었습니다. 귀부인들을 맞아 상품을 팔고 주문을 받고 기성복을 수선해주는 일을 담당했는데 수완이 남달랐다고 하네요. 그러나 가브리엘은 손님들에게 굽실거리며 비위를 맞추며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보잘것없는 환경에서 벗어날 방법을 궁리하다 가수에 대한 꿈을 가지기도 하죠. 여기에는 2가지 설이 있습니다. 먼저 가브리엘은 앞서 말한 것처럼 가수에 도전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녀의 노래 실력은 프로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신 그녀 자체가 갖고 있던 그 매력이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뮤지컬 무대에서 코코리코, 누가 코코를 보았나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그녀의 팬들이 열광을 했대요. 그녀가 노래를 다시 부를 때까지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 코코, 요 코코를 외치는 팬들 덕분에 그녀에게 코코라는 별명이 생겼다는 설도 있고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코코라는 애칭으로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남자들과 연애했고 대부분이 재력가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첫 사업인 모자 판매를 시작하도록 도와준 에티엔 발장을 비롯해서 첫 부티크를 열 때 대출을 해주었던 보이 카펠 등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기는 했죠. 그러나 그녀는 꽤나 독립적인 여성이었고 자존심이 무척 강했습니다. 내가 흘린 땀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터라 그들에게 의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 살 궁리를 했는데요. 에티엔, 웃지 말고 들어요. 모자를 만들고 싶어요. 모자를 만들겠다니. 당신은 이미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꽤 예쁘던데. 아니,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군요. 내 말은 모자 디자이너로서 파리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거예요. 생각 좀 해봅시다. 당신이 내게 베풀어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지만 무의도식하는 생활은 너무 괴로워요. 제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거든요. 수백만 명의 남자들이 전쟁터로 떠난 이후
여성들은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에 동원된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회사의 경영을 맡은 여성 사업가들, 시합에 참가하는 여자 운동선수들,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는 여자들. 이제 예전과는 다른 시대의 여성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샤넬은 즉시 그런 상황에 맞는 패션을 생각해내는데요. 허리를 꽉 조이지 않는 것, 신체의 곡선을 강조하지 않는 것, 코르셋을 착용할 필요가 없는 것, 길이가 짧아진 스커트 등 그녀가 만든 낙낙한 옷들은 육체의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나는 여성의 몸에 자유를 주었다. 그동안 여성의 몸은 레이스, 코르셋, 속옷, 심을 넣어서 몸매를 강조하는 옷을 입고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그녀의 향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마릴린 먼로가 잠을 잘 때 유일하게 입고 잤다는 그것. 바로 샤넬의 넘버 5 향수죠. 그녀의 첫 향수 이름에 이미 5, 숫자 5가 들어가는 걸 보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5일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향수 이름으로 넘버 5, 그 당시로서는 좀 낯선 선택인데요. 가장 단순한 이름이 최고라고 믿었던 그녀는 데지르 프랭시에, 봄의 욕망, 스리르 다브릴, 4월의 미소 같은 그런 간지러운 이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가브리엘은 어릴 적 수도원 시절 2층 회랑의 모자이크에서 읽은 신비스러운 숫자 5에 꽂혀 있었고요. 그걸 행운의 숫자라고 여겼죠. 에르네스트는 샤넬에게 번호를 매긴 향수 샘플을 주었을 때 그녀는 처음부터 5번을 그냥 선택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1921년 5월 5일에 있을 신작 발표회에서 5번 향수를 선보인다.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와, 그녀에 대해 알면 알수록 정말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요일이 제일 싫었대요. 일을 안 하니까. 그만큼 워커홀릭이었던 코코 샤넬의 이야기는 쉬지 않고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어나더 리딩 박수연이었습니다.